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이 상담실이라서 앞에 이제 자습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너무 크게 하면은 안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앞에다 대고 목소리 낼게요. 좀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소방직을 준비하시는데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소방 공무원을 도전하려고 하는 23살 공시생입니다. 제가 딴 과목도 그렇지만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곳에서 알아보니 영어부터 하라고 하네요. 저는 말 그대로 ABCD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종종 이제 영어 완전 생 기초이신 수험생들이 계세요. 뭐 어렸을 때 막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소방직 이제 뭐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특전사를 나오셨거나 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봤던 분들은 진짜 생기초이신 수험생들 꽤 계십니다. 자, 혹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단어만 무작정 외우고 있는데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몰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태라 정말 꼭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습니다. 꼭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언 좀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많은 합격생분들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수험생분들이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모든 직렬에서 영어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파트가 많아가지고 기출을 여러 해도 돌리면서 암기를 하시면은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다들 초반에는 영어를 약하신 분들은 영어만 공부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처럼 가끔씩 이렇게 ABCD밖에 모르는 수험생들은 한 달 정도는 영어만 자꾸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어가 너무 기초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영어만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그렇게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를 초반에 잡을 생각으로 이제 조언을 듣고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상에서는 영어를 하루 종일 투자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효과적으로 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그만큼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문제는 다른 과목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빠르게 점수가 올릴 수 있는데, 너무 영어만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도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늦어져가지고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험생분처럼 ABCD밖에 모르는 수험생분들은 처음 한 달 동안은 영어만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일반 그냥 기초 수험생분들은 영어랑 타 과목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라는 과목이 우리가 집중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스타 강사의 강의를 프리패스를 1년 동안 듣고 있기 때문에 진작에 영어 점수가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아무리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수험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커리가 체계져 있지 않고 강의를 1년 동안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면서 수업을 나가요. 이게 왜 좋지가 않냐면 강의가 많으면요, 강사분들은 진도를 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빨리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들은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본인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스타 강사분들의 그 프리패스 강의를 오랫동안 듣고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 수험생분들을 상담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정작 앞에 기초 기반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앞단계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인강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이 알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인강을 듣게 되면은 수험생들이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자신의 약점 체크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는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이 직접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 약점을 체크하고 단계별로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강사님들은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과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빨리 나가고, 그리고 보통 소방 강사분들이나 경찰 강사분들의 교재를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소방과 경찰은 이전에 시험이 쉬웠어요. 지금 참고로 경찰 영어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소방은 늘 언제나 쉬웠고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공무원 행정직처럼 이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소방은 소방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OT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다는 전제하에 이제 과정이 들어가니까 빠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강사분들의 과정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빠진 과정이 많고요. 근데 좀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강의를 보통 1년 과정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뒤에 계속 어려운 과정에서 넣어요. 보통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학원이나 강사 같은 경우는 상수이라는 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뒤에 어려운 과정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수험생들이 부족한 걸 느끼고 더욱더 인강에 의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정이 빠진 부분이 많고, 나중에 이제 과정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음 단계 넘어갈수록 너무 어려운 과정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회개망측한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방 강사분들의 커리를 보면요. 그래서 저는 소방이나 경찰 강사분들의 커리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보통 그냥 공무원 강사분들 중에서 좋은 교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수능 교재에서 좋은 교재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강사분들의 커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진도 빼기 방식으로 수업을 빨리빨리 나가느라고 자신의 약점을 놓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강을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풀어보는 공부 시간이 너무 적어요. 수능 공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 강사분들의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앞에 기반 연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과정 넘어가고 있거나, 그리고 너무 강사만 믿고 강의만 믿고 계속 강의 의존하면서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소방 영어는 너무 많은 교재를 볼 필요 없어요. 난이도 자체가 쉽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단계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먼저 독학 커리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소방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 이제 공부하는 방법, 계획을 제가 공유해드릴 거고요.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ABCD밖에 모른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냥 학원에서 ABCD밖에 모르는 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제가 1대1로 그냥 멘토링 잡아가지고 제가 그냥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다 받고 그냥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과외처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진짜 ABCD밖에 모르는 수험생들은 독학이 힘들어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독학 커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신 수험생들은 도움이 되는데, ABCD밖에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이나 과외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라서 정말 꼭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많이 상담해왔던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수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좀 조언 드리면요,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저는 일단은 알바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다른 일반 수험생분들처럼요. 직장인 수험생분들이나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알바를 하면은 공부 시간 뺏기지 않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험은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하는 시험인데 적절하게 학원의 도움을 받았거나 인강의 도움을 받을 거는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종종 돈을 아끼려고 프리패스를 끊는데
자신에게 맞는 강사의 풀패스를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싸다고 해서 그냥 어떤 특정 학원의 풀패스를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제가 관리를 하면서 보면은 나중엔 결국은 바꿔요. 그리고 싼 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 강사분들은 스타 강사인 이유가 있고요. 커리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형편이 좀 어렵다, 그럼 다른 분들처럼 일단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빨리 모으세요.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되냐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끔요. 만약에 좀 공부를 같이 병행하고 싶다면 힘든 일보다는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가능한 알바 같은 걸 구하시고 좋고요. 그 다음에 프리패스를 제대로 정하세요. 자신이 직접 샘플 강의 들어보셔가지고 잘 이해가 되는 강사분들이 프리패스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한 프리패스 정했다가 나중에 강사를 바꿔도 그것도 시행착오가 되고, 만약에 그런 시행착오 많아지면은 결국에 합격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재도전한다고 할게요. 그때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시행착오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저는 알바를 하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ABCD밖에 모른다, 학원을 가시거나 차라리 그냥 과외를 들으세요. ABCD밖에 모르시면은 아마 시중의 인강 중에서 ABCD밖에 모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잘 나온 인강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를 이제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는 피드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ABCD밖에 모르는 수험생들은 제가 많이 관리를 해봐서 알지만 처음부터 옆에서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알바를 해가지고 비용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고 단지 의욕만 앞서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1년을 학교 못해가지고 다시 준비하시면은 비용이 더 몇 배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조언은 지금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고 지금 소방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처럼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돈이 없으면 일단은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모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물론 알바를 하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병행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뭐 강제 자습반이든 아니 실강이든 일단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적응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독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습관도 없다 보니까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은 분명히 또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모으고 나는 실강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실강을 가서 듣고 나는 뭐 관리형 도서실 다녀야겠다. 그럼 관리형 도서실 가서 관리를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고 기반이 잡히시면 그때 독학을 하시기 저는 추천드립니다. 좀 냉정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신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강사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보통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공부를 할 줄 몰라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줄 몰라서 효과를 못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못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 수강생 중에서 완전 노베이스 분이 5개월 만에 일반 행정직을 최종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해독이 중요해요. 기본서 1회독과 기출 1회독까지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때는 빠르게 인강 보시고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한 3, 4회독 정도 돌려야지 기출 범위 체크도 가능하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보셔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시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기본서랑 기출 1회독까지는 이해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그 단계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진도를 못 나고 해독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해독이 중요하고요. 3, 4회독은 빠르게 돌려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누적 분분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되고요. 영어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기반이 잡히셔야 돼요. 여기서 기반이라는 거는 영어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기초 어휘가 충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되 그 기초 문법에서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 외에도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강사분들의 기초 교재를 보면은 너무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또 강사분들은 진도법이 바빠가지고 너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에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구문 독해에서는 문장 안에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을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연습까지 하고 나야지 이제는 독해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강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해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독해라는 경우가 많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제가 소방 전과목 공부 방법은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 한번 길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리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만약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럼 그 어려운 형편 내에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너무 제한이 많아요. 차라리 알바를 하셔가지고 초반에 좀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가지고 공부할 여건이 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해가지고 이거는 1년 안에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지 괜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배로 들어요. 그리고 좀 나중에 어느 정도 독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독학을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